올해 토스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됐습니다. 토스의 공정자산 총액은 5조 4,230억 원, 재계에서의 순위는 94위입니다.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2026년 대기업 집단까지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죠.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매출 2조 원대, 영업이익 3천억 원대의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의 역설 속에서 더 강력해진 규제도 토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서 기업 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 거래, 또 지배구조 등을 공개해야 하죠. 30대의 창업가, 자본금 5천만 원, 외부 투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올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천공기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토스의 이승건 대표입니다. 이승건 대표는 그의 성공 방정식을 묻는 질문에 좋아하는 일을 끈기 있게 하라는 다소 교과서 같은 답을 내놓곤 했어요. 이것도 글로벌하게 성공한 사업가들의 금과 옥조와 똑같은 어쩌면 조금 고루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토스가 가져온 세상의 혁신은 고루하지 않죠. 공인인증서가 없는 세상, 이 9글자만으로도 토스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공의 길을 만들어간 사업가가 또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의 시작과 또 여정, 이승건 토스 대표의 일대기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저는 더벨 SR본부 허인혜입니다. 이승건 대표는 1982년생으로 서울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치의학과 출신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전공의 생활도 지냈어요. 공중보건의 시절에는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에서 근무했습니다. 목포에서도 2시간이나 떨어진 섬이죠. 공부하기에는 어쩌면 최적의 요건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공부에 몰두했다고 해요. 소집 해제가 되자마자인 2011년에 비바 리퍼블리카를 창업합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공화국 만세적 보건의 시절에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인 모리치오 비롤리에 져서 공화주의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법과 공공의 선 아래에서 자유롭고 또 예속되지 않는 공동체의 삶을 말하죠.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다시 연결시키는 시민적인 습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커다란 범주 아래에서 그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실험을 이어갑니다. 2011년 창업을 시작했고 2013년 4월 21일에 비바 리퍼블리카 법인을 세웠습니다. 8번의 실패를 맛봤는데요. 모바일 SNS 울라블라, 오프라인 만남을 기록하고 또 공유하는 앱이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앱인 다보트도 있었습니다. 잇따른 실패 이후에 팀 비바 리퍼블리카는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사업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중 몇 개는 꼭 비바 리퍼블리카의 품에서 크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마추어 가수가 노래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나 팀 작업의 진척도를 체크하는 업무 툴 등이었죠. 이때 태어난 프로토타입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간편송금이었습니다. 치과 의사 출신이라는 멋진 꼬리표는 그가 안정적인 삶을 내려두고 새로운 일을 향해 도전장을 냈다는 서사의 좋은 양념으로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통 금융맨이 아니고 또 IT 기술자의 길만 걷지 않았던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잊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인터넷 송금을 한번 하려면 아주 무수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저 역시 느리게 돌아가는 인터넷 브라우저 앞에서 이런저런 보안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다가 차라리 ATM이나 창고에서 송금을 하고 말지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밈 중에 먼지가 켜켜하게 쌓인 한 기계장치를 두고 절대 청소도 재정비도 하지 말라며 어쨌든 돌아가잖아 라는 사진을 아시나요? 끊어진 물길이지만 어떻게든 물이 연결되면 그냥 두어야 한다는 비슷한 밈도 함께 떠돕니다. 이게 공감을 얻은 건 무엇이든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더 수월하게 손보려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융거래 전 공인인증서며 또 보안카드, 또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벽이 많더라도 고치면 손이 대단히 많이 가니 놓아야 했던 거죠. 이승건 대표도 이런 불편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다가 1시간이 걸리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 뒤에 강남역을 지나다가 유니세프의 부스를 보고 자신이 매달 2만 원씩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자동이체 구조를 송금에 접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2013년 11월에 홈페이지부터 열었습니다. 8.9기였던 만큼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시장 조사부터 필요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광고부터 올렸어요. 송금을 간편하게 10초 만에 송금을 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걸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광고비는 단 1만 원, 6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티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봤고요. 트위터의 열기 속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에 대한 목마름을 확인했죠. 사실 초기의 서비스는 진짜 자동 송금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사용자가 토스로 송금을 신청하면 이 뒤에서 이승건 대표가 직접 농협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무슨 서비스지 싶지만 초기에는 그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이승건 대표도 실패에는 이골이 난 상태였습니다.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합니다. 2014년 3월 오픈 베타 서비스가 시작됐고 4월 중순에는 가입자 5,000명, 주간 거래액 4,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토스가 성공한 금융업은 규제 산업으로도 불립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매끄러운 길만 걷지는 못했죠. 2014년 간편송금 오픈 베타는 반응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길이 막힙니다. 토스가 활용한 방식은 자동이체 구조였습니다. 사용자가 송금을 신청하면 토스가 그 요청을 모아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문제는 이 자동이체망을 송금이라는 서비스에 써도 되느냐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이체 용도의 망을 송금에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고요.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관련된 라이선스를 따려면 자본금 10억 원이 필요했는데 당시 토스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핀테크 투자가 불법이었고요. 이승건 대표는 서비스를 접는 대신에 발로 뜁니다. 핀테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사용자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금융당국과 은행을 상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2015년 2월에 토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땡땡 유니버스, 또 땡땡 세계관이라고 잘 아시죠? 토스도 간편 송금으로 뻗어나간 가지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관은 처음부터 거창한 금융 플랫폼 전략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5년 2월 다시 돌아온 토스가 먼저 증명한 건 아주 단순한 사실이었어요. 이미 은행 앱에서도 송금은 가능했지만 사용자는 송금이 가능한지보다 송금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더 짧은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간편 송금만으로는 지금의 토스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처음에는 송금 서비스만 접하게 됐죠. 하지만 금융 서비스 앱으로 인지한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토스도 이를 뒷받침해줄 아이디어가 넘쳤습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아예 금융 동선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좌를 모아보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고 신용 점수를 조회하고 대출을 비교하는 등입니다. 투자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건 다시 유료 서비스까지 연결되죠. 중요한 건 토스가 서비스를 확장한 방식입니다. 은행의 서비스를 답습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편안한 방식으로 동선을 재편했습니다. 2020년에는 토스 페이먼츠가 나왔습니다. LG U+ 전자결제 사업부를 인수해서 피지 사업에 뛰어들었죠. 2021년에는 토스 증권과 토스 뱅크가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를 한 바구니에 담는 원앱 전략이 이용자들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토스는 이 편리함의 총량이 불편함보다는 늘 크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성장해왔죠. 앞서 말했듯 2021년은 토스가 대형 금융그룹으로서의 토대를 갖춘 해입니다. 3월에는 토스증권이 또 10월에는 토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토스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공개한 이후에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 계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증권사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계좌의 기반을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끌어온 셈입니다. 10월 토스뱅크는 K뱅크 또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이자 우리나라의 20번째 은행으로 출발했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출발해서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은행의 지위로 올라선 건데요. 2025년 10월 출범 4주년을 맞았는데 고객 수만 1,375만 명, 자체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중저신용자 35만 명에게 약 9조 5천억 원의 대출도 공급했습니다. 토스의 조직 문화도 이런 빠른 성장에 일조했습니다. 토스의 자랑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인데요. 이게 참 달콤해 보이지만 또 살벌한 구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승건 대표가 강조하는 토스답게 일하기 DRI인데요. 프로젝트에 직접 책임을 지는 개인들입니다. 서비스가 많아진 만큼 수직 문화에 따른 느린 의사결정이 걸림돌이 됐죠. 그러니까 토스에게는 수평적인 문화는 문화일 뿐 아니라 사업적인 모델 그 자체입니다. 올해 토스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자산총액 5조
2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11개 집단 안에 토스가 포함됐습니다. 토스의 자산 총액은 5조 4,230억 원, 재계에서의 순위는 94위입니다. 계열사는 16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2026년 대기업 집단까지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죠. 2024년 토스는 연결 기준으로 첫 연간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 2조 6,9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8%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3,360억 원으로 270.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018억 원으로 846.7%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3천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초기 토스의 조건이 기억나시나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매출 2조 원대, 또 영업이익 3천억 원대의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혁신은 과거가 됩니다. 눈부신 성장을 이룬 토스도 이 딜레마를 피할 수는 없겠죠. 간편송금 서비스는 이제 토스뿐 아니라 여러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고객을 잡아뒀던 곳이니만큼 또 다른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역설 속에서 더 강력해진 규제도 토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서 기업 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 거래, 또 지배 구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죠. 또 토스그룹에서의 수익 구조도 숙제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아서 증권업이 잘 나가지만 또 변동성이 큰 것이 이 시장입니다. 어쩌면 이방인의 반란은 끝나고 혁신은 기득권이 됐을지 모르죠. 기존의 룰을 깨면서 표준이 된 남자 이승건의 토스 유니버스는 이제 막 2막을 열었습니다. 비롤리의 공화주의에서 자유는 타인의 지배, 그러니까 권력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토스의 근간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바뀌지 않았죠. 또 다른 자유로 무엇을 찾게 될까요? 더 넓어졌지만 더 높은 벽을 만나게 될 2막에서 토스가 또 어떤 세계관을 펼치게 될지 저희 더벨도 한 발 앞서서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